좀 여드름이 좀 많고 피지 분비가 특히 많으신 분들은 파파야 성분이 포함된 효소 파우더 제품을 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생활은 어떻게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생활 같은 경우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 피지랑 블랙헤드 있잖아요. 네. 이걸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건지 여쭤보려고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피지는 일단 왜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피지는 피부에 있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오일 성분인데요. 이 피지선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털이 올라오는 모공 있죠? 모공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낭이 있는데 모낭 근처에 피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돼서 털을 타고 피부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 피지는 표피층에 있는 수분과 함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걸로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면 트러블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길 원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피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제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은 피부가 이제 기름져 보이고 화장도 잘 안 먹고 잘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지에 대해서 홈케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꼼꼼한 세안이죠. 그래서 폼 클렌징 젤을 이용해서 꼼꼼한 세안을 평소에 잘 해주시고, 좀 피지 분비가 좀 많다 이런 분들은 효소 파우더 제제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함께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효소 파우더 세안제는 피지를 직접적으로 녹여주는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계면 활성제로 구성된 폼 클렌징보다는 좀 더 딥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혹시 그런 걸 저희가 이렇게 시중에서 그냥 판매하는 것 중에 뒤에 성분을 보면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냥 성분도 필요 없고요. 생긴 모양의 파우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리브땡이라든지 일반 인터넷 쇼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좀 여드름이 좀 많고 피지 분비가 특히 많으신 분들은 파파야 성분이 포함된 효소 파우더 제품을 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먹는 약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피지 분비를 위해서. 네네. 그거는 어떤 약이고 어떤 네. 영향을 끼쳐가지고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쉽게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있는데요. 바로 트레티노인이라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의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먹으면 피지선에서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항염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온 바로는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다는 말도 있고, 그 약이 좀 독한 성분이기 때문에 임산부나 또 어떤 분들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의 약물은 임산부는 먹지 못하는 금기 약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복용할 때도 6개월 이상 길게 복용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시도해야 되는 젊은 여성분의 경우 이 약물을 끊고 2~3개월 동안은 피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을 먹으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좀 과하다 싶을 때는 피부나 눈이 오히려 건조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끔 간 수치를 올리거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약간 변형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직접적인 시술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피지 분비가 너무 많거나 그로 인해서 블랙헤드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트러블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먼저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꼼꼼한 세안법,
그리고 효소 파우더를 이용한 딥클렌징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생활은 어떻게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생활 같은 경우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설탕과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얼굴 피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으로 된 약물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관리나 시술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스케일링 관리인데요. 뭐 아하, 바하 성분으로 된 그런 관리도 있고 아니면 호박산 같은 천연 재료로 된 스케일링 관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에 박힌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까지 좀 더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쿠아 관리라는 거를 시키는데요. 이 아쿠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로 글리콜린산이라는 아하 성분의 약물을 써서 피지를 조금 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펜 타입으로 된 기구를 가지고 음압을 걸어서 피지를 좀 쏙쏙쏙 빼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이 피지가 배출된 모공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렴해주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셔야지만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공이 벌어지는 악순환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랙헤드는 피지랑 생긴 냉정하게 다른 거죠? 좀 다르죠. 피지는 원래 피지선에서 정상적으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거나 이게 모공 안에 박혀서 이제 좀 단단하게 뭉치거나 이럴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얗게 뭉쳐있는 경우를 화이트헤드라 그러고 이 화이트헤드 피지 부분이 표피 밖으로 산소에 노출이 되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까맣게 변색되는 블랙헤드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녹이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뭐 또 짜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민간요법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이 정답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인터넷에 뭐 짜는 기구, 뭐 코팩, 그다음에 녹이는 성분이 막 들어있는 뭐 세럼, 앰플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SNS나 인터넷 서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제품을 우연히 눈에 이제 띄게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이나 기구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사람들이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이거는 좀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이 좀 많긴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직접 병원에 바로 내원하실 수 없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나요? 블랙헤드 관리. 네, 블랙헤드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클렌징을 하실 때 클렌징 폼과 효소 파우더 제제의 클렌징 폼을 좀 꼼꼼하게 사용하시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블랙헤드나 사이즈가 작은 그런 피지들은 어느 정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머물러 있는 보기 싫은 블랙헤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 여드름 치료제 중에서 크레오신티라는 이 물파스처럼 생긴 그런 약이 있어요. 바르는 약인데 그런 것을 이제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에 좀 발라주시면 블랙헤드가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약물 안에 아하 같은 피지를 녹일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드름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피지나 블랙헤드 제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 코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팩은 이렇게 피부에 붙였다가 피지나 블랙헤드가 착돼서 떼어내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이 코팩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뭔가 이렇게 싹 배출이 되니까 뭔가 그 시원한 그런 느낌이 네네 그런 개운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제 피부과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부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지가 빠져나가고 나서 그 모공이 벌어진 자리가
제대로 수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공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공이 벌어진 채로 있으면 피지가 다시 쉽게 차는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코팩의 사용을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지 분비가 많고 블랙헤드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하는 관리가 많은데요. 일단은 아쿠아 관리, 그리고 아하바하 성분을 이용한 스케일링,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은 PDT 광선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광과민 제제를 피부에 도포해서 피지선에 흡착시킨 다음에 광선을 쬐서 피지선을 억제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던 치료인데 요즘은 골드 PTT라 해서 또 새로운 광선 치료가 출시되어 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시술은 니들 고주파가 있습니다. 이 니들 고주파 치료는 텐자, 실크웨이브, 실펌 이런 종류의 레이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레이저가 왜 피지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냐면, 일단 니들링을 해서 피부에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오는데, 이 고주파가 피지선이 있는 피부층 레벨까지 고주파 에너지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주파 열 에너지가 피지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지선 분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기름이라고 말하는 피지가 이제 좀 줄어서 피부가 좀 뽀송뽀송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자체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피지 관리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뭐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피지 관리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코팩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평소에 남용하는 그런 면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름종이입니다. 이 기름종이는 우리가 이제 화장하고 이제 낮 시간대에 막 T존 이런 데 기름이 끼잖아요. 또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번들번들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싹싹싹 닦아내고 싶은 마음에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름종이를 이용해서 피지를 빡빡 없애는 것도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피부가 피지 분비가 많아서 번들번들해졌을 때 우리가 부드러운 크리넥스 티슈 있죠. 거기다가 물을 조금 촉촉하게 적셔서 피지가 많은 부분에 좀 두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기름기는 적당히 걷어낼 수 있으면서 티슈에 묻은 수분감은 피부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자극 없이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미스트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어때요? 미스트를 여름에 쓰는 게 저는 미스트가 건조한 환절기나 겨울철에만 이제 보통 쓰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름철에도 쓰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기름기만 이렇게 바짝바짝 걷어내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얼굴에 수분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그 피지를 오히려 줄여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화장품도 여름에는 오일리하지 않은 수분감 많은 제품을 많이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듯이 미스트도 좀 이렇게 걸쭉한 거 말고 이렇게 산뜻한 수분 제형 있죠. 그런 종류의 미스트를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